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자, 요즘 계속 쓴소리 라디오가 나가죠. 네, 다른 크게 시험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방송할 거리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할 때예요. 오늘 6월 30일입니다.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말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네, 생각한 날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죠. 자, 제목 뭐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직렬 선택이 아니다. 직렬 선택이 아니면 뭐예요? 지금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뭔지 알아봐야죠. 그죠?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직렬 선택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뭐 이것도 다 좋아 보이고 저것도 다 좋아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직렬 선택을 안 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왜? 어차피 국어, 영어, 한국사는 모두 공통이다. 공통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요, 모든 시험 문제가 같습니다. 예, 기술직을 보든 뭐 다른 걸 보든 다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누구도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가 높지 않다. 예, 합격하는 사람들은 높다. 이게 팩트입니다. 결국 기술직을 보더라도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는 거고요. 전공은 오히려 잘해요, 다들. 그런데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행정이나 뭐 사회복지 이런 쪽은 선택 과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세요. 선택 과목이 있는 과목이 뭔지는 아셨죠? 제가 초보 공시생 가이드 초보 2021년 대비 공무원 시험 지식이라고 돼 있는 그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있는 과목들은 점수가 오히려 국어, 영어, 한국사는 높고 선택 과목은 낮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험 딱 준비할 때 지금 이것저것 알아볼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공부를 해보고 결정해도 된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조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어차피 모든 직렬에 국어, 영어, 한국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해보니까 국어, 한국사 해볼 만해 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 행정으로 갈 수도 있죠. 일반 행정을 왜 얘기하냐면 가장 높은 점수대를 유지하는 게 일반 행정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렵고요. 또 경쟁도 굉장히 심하죠. 왜? 너도 나도 그냥 공무원 시험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일반 행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가장 높은 거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죠. 검찰직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국어, 영어, 한국사 뭐예요? 공통 과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 쪽, 그러니까 전공 과목이나 선택 과목 쪽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거 어떻게 정해야 되냐? 지금 정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국어, 영어, 한국사 1회독이 끝난 다음에 정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시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면 내년 4월이 이제 국가직 시험이죠. 7월부터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4월 아니까 3월까지 8개월. 8개월입니다. 8개월에 1회독이 보통 길어요. 그래서 2개월에 3개월 걸리거든요. 지금 여름 휴가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름 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개월 안에 3개월을 1회독에 씁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1회독 하는데 3개월 정도면 사실은 진짜 타이트하게 들어간 거예요. 따져보면. 인강을 그냥 계속 들으면 그 정도면 끝납니다. 인강을 계속 들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인강만 들으면서 그 내용이라도 체크를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2회독이 되면 선택 과목을 제가 그때 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8월, 9월, 10월. 보통 추석 때 끝나거든요. 추석이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인강을 추석 때까지 막 보충 수업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끝내버려요. 그게 이제 기점이에요, 추석이 사실은.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시생들은 거의 2,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인강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왜? 학원에서 그 스케줄대로 가니까 그 스케줄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인강을 들을 때는. 그러면 종강 시간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회독이 된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만 일단 해보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한 게 갑자기 5과목씩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렇게 되면 1회독 했는데 딱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못 해먹겠다. 정말 어렵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국어, 영어, 한국사 때문에 진짜 시험 공부 못하겠다. 그나마 한국사는 좀 하다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국어, 영어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국어는 안 했어요, 아예. 그 다음에 영어는 단어를 외우라 그랬는데 첫 번째 시험 볼 때는 영어 단어 안 외웠습니다. 문맥에서 그냥 파악해서 찍으려고. 근데 그게 안 통해요, 정말. 이거 세상에 이렇게 처음 보는 영어 단어가 나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요. 국어도 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강도 들어야 되고.
자, 이 시간 동안을 지내고 나면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떤 걸로 해서 어떻게 시험 봐냐. 근데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수학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과수가. 그러면 사회과학을 선택하든지 사회수학을 선택하면 모든 직렬 다 거의 다 가능해요.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사회는 보통 학교 다닐 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희는 다 배웠었는데 이제는 다 안 배우고 본인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죠. 법과 정치, 정치화법으로 바뀌었다 그랬나요? 그거 듣거나 경제 파트 듣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파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근데 예전 분들은 그걸 다 저만 하더라도 다 배웠어요. 네, 다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유리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사회를 선택했을 때.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배우긴 배우잖아요. 안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고등학교 때. 거의 문과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이과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했을 때 모든 직렬을 다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거 2개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내년 또 시험 봐야 되는데 2022년. 사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끝났어요. 게임 오버 됐습니다. 합격은 멀어졌다. 2021년은 멀어졌다. 죽어도 합격한다고 생각해야죠. 왜 멀리 봐요, 자꾸. 그리고 지금 제가 3개월 정도를 이래도 국어, 영어, 한국사 할 시간이면 한 2개월 정도 빠싹 하면 5과목을 2개월 정도 하면 2회독이 돼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는 2회독 차가 되는 거고 다시 인강을 들으면서 선택 과목 2과목, 전공 과목 2과목을 하게 되면 이게 한 2개월 정도면 충분히 다 가능한 시간이에요. 왜? 책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요. 어쨌든. 인강 듣는 것처럼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못해요, 그렇게. 사람인 이상은 못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인강으로 때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5개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5과목을 한 번에 듣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5개씩 들으면 하루에 10시간 넘어갑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지겨워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왜? 어차피 우리는 승부는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어려워하고 양도 많아요. 1.5배 이상 돼요. 나머지 선택 과목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죠, 더. 그리고 어려워요.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다 변별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영어에서 많이 나오죠. 그럼 거기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 길게 좀 보시는 분들은 영어만 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영어만 해라. 6개월 안에 영어만 해라. 어차피 2021년 안 된다. 22년으로 가자. 이렇게 하신 분은 그냥 영어만 하셔도 돼요. 만약에 영어만 6개월 동안 해서 9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게임 오버 된 거예요. 나머지는 공부하는데 얼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외우면 되니까. 제가 영어 빼고는 다 외운다 그랬죠. 자, 이 앞에 내용들을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 앞에 방송을 조금 들어보시면 돼요. 전체가 500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 중에 뭐 시험 공고랑 뭐 공고 읽어주는 거 빼고 쓴소리 라디오 요 파트만 들어도 한두 시간은 좀 거짓말이고 한 2시간 정도면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또 스킵 해서 듣잖아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컨텐츠가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네, 잘 찾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해가면 우리가 3개월 후 정도면 이제 직렬을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국가직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직렬들이 많은데 전공 과목을 선택해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행히 뭐 행정학을 하나 정하고 사회를 했다 그러면 좀 많이 걸려요. 행정학 플러스 사회를 하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행정법을 하고 사회를 하면 조금 몇 개 안 걸려요. 뭐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행정학이 선택 과목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과학, 수학이 다 들어있죠. 사회과학, 수학이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행정학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 행정학도 같이 걷어내버립니다. 사회과학 수학만 없어지는지 아시죠? 타직렬, 일반 행정을 제외하고 사서랑 일반 직렬 빼고는 일반 행정 빼고는 다 행정학을 걷어내버려요. 그러니까 행정학도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일반 행정 빼고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육행정 빠져요. 교육행정 빠지고 사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빼고는 다 행정학 개론도 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학 플러스 사회를 하면 내년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회도 없고 행정학도 없잖아요. 그럼 2과목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2022년을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공 과목만 해야 되죠. 예, 행정학 개론, 행정법 총론. 행정법 총론이 앞쪽이에요.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 그 다음에 뭐 고용노동부는 뭐 고용법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고, 근데 너무 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앉아있지만 아무도 공부 안 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는 뭐 2021년은 그냥 가볍게 보고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지, 그 시험을 본격적으로 봐야지 하면 100% 둘 다 떨어져요. 허송 세월이 너무 길어요.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거면. 그럴 거면 그냥 알바를 하는 게 나아요. 돈이라도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하루에 10시간씩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2022년을 대비해서 나 하루에 10시간씩 하겠다 그러면 지쳐서 못합니다. 실전에 2022년도 시험 되기 전에 벌써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길게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직렬도 그런 거예요. 내가 꼭 공무원 된다 그러면 꼭 직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일반적인 마음이니까 알잖아요. 어떤 걸 주로 선택하냐? 간단하잖아요. 이름 멋진 거. 검찰직, 경찰청. 작년에 경찰청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경찰청이니까 이름이, 경찰인지 아는 분도 간혹 있었고요. 경찰청 안에서 일하니까 경찰들하고 일하잖아요. 뭔가 제복도 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이라는 국가기관 중에 그 경찰청을 운영하는 거를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경찰이 그 전체까지 다 못하니까. 군인하고 군무원이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은 전투를 하겠죠. 군무원은 전투를 하지 않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경찰도 경찰로만 다 뽑아놓으면 거기 뭐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나는 범인 잡고 싶은데 여기서 행정이나 보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래서 따로 뽑는 겁니다. 경찰청들이 많으니까. 자, 그런 것들인데 이름이 멋지다고 많이 들어가서 점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3차까지 추가 합격을 시켰어요. 왜? 경찰로 가신 분도 많고요. 그냥 일반 행정으로 가신 분, 지방지 일반 행정으로 간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3차까지 합격을 시킬 정도였어요. 이름이 멋지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검찰 쪽에 많이 좋아해요. 검찰 쪽을 뭐 약간의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권 조정 같은 게 되면 그렇게 역할이 커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네, 지금 한참 하고 있죠. 수사권 조정. 지금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파워가 좋은데 과연 그때도 그렇게 될 것이냐.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이제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그 검찰을 도와주는 일을 검찰직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청을 또 움직여야 되죠. 검찰청 내부에. 무조건 다 수사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름이 좋으니까 하는 거죠.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 이제 우체국이죠. 우체국 가는 건데 이것도 잘 모르는데 뭐 때문에 가요? 합격선이 좀 낮으니까. 저도 우정사업본부 지원했었어요. 왜? 합격선이 낮으니까. 어차피 국가직은 안 될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어차피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직 같은 경우는 좀 결심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죠. 마약 수사나 뭐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들에 다 들어있는 건 뭐였어요? 사회과학 수학. 2021년까지. 그래서 2021년이 마지막 찬스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사회과학 수학을 선택해서 나중에 현직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다 생겨요. 내가 교정학개론을 배워가지고 간다고 해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다 까먹어요. 시험 보고 나서 어차피. 그러면 내가 사회과학 수학으로 합격했다 그러면 면접 때까지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일단 교정이면 교정학개론을 보고 공부를 해보란 말이에요. 책 읽듯이 그냥 누가 외우란 소리도 안 하잖아요. 책 읽듯이 쭉 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직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계속 공부해요. 공부 어차피.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하고 수준이 비슷해진다.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현직에 바로 맞다니까 혹시나 거기 나온 건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뿐이에요. 모르니까. 그쵸? 저는 사회복지사를 땄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F만 안 맞으면 돼요. F만. 학교 다닐 때는 A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딱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결국. 지금도 잘 몰라요. 뭐가 뭔지. 근데 사회복지사란 건 따져. 예, 자격증은 주니까. 그 사회복지사를 다 다시 앉혀놓고 시험을 다시 보자 이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다시 그 점수 최소한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결국 못 맞는 거예요. 다시 해도. 그쵸? 그게 머릿속에 평생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부분들. 일단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논술 시험 같은 게 나오니까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시험류들은 뒤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까먹기 때문에 꼭 전공 과목을 해야 유리하다 아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가서 물어봤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디테일한 문제를 내지 않아요. 감독관, 시험 감독관이 누구예요?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학자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몰라요, 자기들도. 하도 오래돼서. 현직에서 누구누구 이론 갖고 뭐라 그래요? 안 하죠. 그거는 대학원이나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밟으신 분들이나 하는 얘기고, 실제 현직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사회복지라고 하면 만약 질문을 무슨 사회복지 무슨 이론에 대해서 말해보시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 뭘 물어보겠어요. 이런 의뢰인이 있는데, 가령 이런 민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러면 슬기로운 생활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득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무슨 전문 지식을 막 물어볼까봐 사회과학 수학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모르면 다 같이 몰라요. 상관없어요. 옆에 사람도 대답 못 한다고요, 어차피. 달달달 외워서 간 거는 바로 그 다음날 되면 다 까먹습니다. 시험 보고 채점하면 다 까먹어요. 그만큼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게 공무원 시험이다. 자, 그래서 사회과학 수학을 한 경우에는 2021년이 끝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올인. 네, 올인. 끝이다. 정말 낭떠러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예? 또 있어. 2020년이 또 있어. 나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면 2021년, 22년도 끝이다. 보통 3, 4년씩 하시는 분들이 여유로워서 그래요. 약간은. 올해 떨어졌는데 뭐 간당간당하게 떨어졌는데 내년은 합격하겠지라고 해서 여유로워요. 차라리 아예 과락을 맞아버리면 내가 정말 1년 동안 뭘 했지 바보네. 그러고선 다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보통은 상당수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운이 나쁘신 분도 있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런 분은 진짜 손 안에 꼽힐 정도고, 대부분 나중에 순공 시간을 물어보면 3시간, 2시간도 안 돼요. 막 일주일 전부터 놀고 있고 그래요. 지금 당장 7월 11일이 국가직인데 지금 다 놀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 나오질 않아요. 아예 댓글 쓸 시간이 없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래서 직렬 선택을 하고 직렬 선택은 그때쯤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사회과학 수학한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 2021년도 합격을 목표로 해야죠. 그리고 국어, 영어, 한국사가 완성이 돼버리면 나중에 혹시나 떨어져도 22년 대비해서 그 두 과목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계속해서 기출문제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부담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꿍해가지고 힘들다, 사회과학 하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직렬을 거꾸로 또 선택을 해야 되고요. 공무원은 어디 가나 어렵습니다. 이건 100%예요. 자, 이거 명언이에요. 뭐예요?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 뭐예요?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편해 보여요. 내 동료가 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편하게 노네.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직렬이 제일 편하다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그 자기 직렬은 오지 말라 그래. 힘들다고. 이렇게 힘든 거 처음 봤다고. 그 힘듦의 강도가 간단해요. 뭐 가령 난 박스를 하루 종일 날랐다. 너무 힘들어. 그거 하려고 간 게 아닌데. 근데 거꾸로 또 노동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 그까지 박스는 하루 종일 날로 공무원 시켜주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공부, 자기가 하는 일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이 하는 게 쉬워 보여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하는 겁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일단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 건지. 지금 직렬 선택할 때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따져보면. 특히 이제 직렬에 대한 미련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천천히 보세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어느 정도 잘 나가는지, 안 되는지, 아예 포기할 정도인지, 과락 겨우 넘기는 정도밖에 안 되겠다 싶으면 사실은 공부를 중단해야 돼요. 따져보면. 네. 그리고 좀 낮은 직렬로, 낮은 합격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 이게 일종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길어져 갖고 중간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 하려다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을 내리자면, 자, 다시 정리. 저도 이제 길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원고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시작해라. 무조건. 그건 다 공통된 과목이고 공통된 문제예요. 무조건 쭉 하시고 1회독 때는 국어, 영어, 한국사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독이 되는 시점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국어, 영어, 한국사 고득점을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일반 행정 쪽으로 가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좀 힘들 것 같다면 낮은 직렬이 어떤 건지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력이 좋다. 뭐 체력적으로 가는 조금 보완이 되는 게 뭐 있나? 그럼 교정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결국은 많이 뽑는 쪽으로 몰려가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게 근데 내년 1월, 2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공 과목을 해버리면 나중에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호환이 되는 과목을 2021년 합격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라. 2022년은 아닙니다. 지금 2021년도에 무조건. 지금 2020년 6월 말인데 지금 내년 시험이 아니라 내후년 시험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면 사실은 2020년은 공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안 하다가 갑자기 막 12월 달부터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러는데 하려면 지금부터 해서 2021년 합격을 해야죠. 22년을 노린다 그러면서 뭐 시험 삼아 봤는데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탈락이에요. 탈락이죠, 당연히. 남들은 그 시간 공부했는데요. 공부의 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 아실 거예요. 아, 그때 조금 더 공부했을 걸. 조금 더 할 걸.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덕분에 안 겪어봐도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자, 길어서 새길로 좀 많이 샜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조금 있으면 넘을 것 같아요. 10,000명이 넘으면 좀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좀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다 닫혀 있죠, 제 거는. 네, 지금 왜냐하면 컨텐츠를 못 만들어요. 댓글을 열면 짜증이 나서. 그래서 다 막아놨는데 앞으로는 좀 필요한 방송들에는 댓글을 좀 열 생각이에요. 예, 물론 이제 삭제는 하겠죠. 근데 굉장히 저는 큰 마음을 먹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온갖 비난이 오니까 지금 이 방송 하잖아요. 그럼 너 틀렸네 이런 게 엄청나게 붙어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플러스 알파는 없어요. 댓글을 열어서 플러스 알파는 없다고요. 질문만 잔뜩 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조회수가 막 늘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해봐서 다 예전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